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방아쇠 손가락 환자가 오면 손이 저린지 반드시 물어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오면 손가락이 딸깍거리거나 걸리지 않는지 물어봅니다. 두 질환이 같이 오는 경우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과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왜 같이 오는지, 그리고 듀피트렌 병과 득케르벤 병까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방아쇠 손가락과 손목 터널 증후군 두 질환이 겹치는 것이 우연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외래에서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의 손을 진찰해 보면 손가락 한두 개에 방아쇠 손가락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방아쇠 손가락 환자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같이 진행돼서 손이 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근육이 위축된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진료할 때 방아쇠 손가락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한쪽만 보고 끝내지 않고요. 손저림 증상으로 오는 환자도 손가락 걸림이나 딸깍거림, 아침에 손가락이 이렇게 잠기는 증상이 있는지 같이 확인합니다. 손가락이 딸깍거리는 증상이 주로 돼서 오는 방아쇠 손가락도 밤에 손이 저려서 깬 적은 없는지, 손을 털어야 풀리는지, 이 엄지 쪽 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반이 혹시 감각이 덜하거나 아니면 저리지는 않는지,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지는 않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한쪽만 치료하면 남은 문제가 나중에 더 심해진 상태로 오기 때문입니다. 방아쇠 손가락만 치료하고 끝내면 손저림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몇 달 뒤에 더 심해진 상태로 올 수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만 치료하면 손가락 걸림이 남아있다가 다른 손가락까지 진행된 상태로 올 수도 있는 거죠. 처음부터 두 부위를 같이 보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시간도 줄이고 회복도 빠를 수가 있습니다. 손에 같이 잘 오는 병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듀피트렌 병과 득케르뱅 병입니다. 듀피트렌 병은 손바닥에 얇은 근막이 밧줄처럼 두꺼워져서 줄이 만져지다가 진행이 되면 점점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버리는 병입니다. 보통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잘 굽는데요. 딸깍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밧줄이 당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굽어버린 겁니다. 더 펼 수가 없고요. 굽히는 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병으로 알려져 있어서 환자도 본인이 이 병이 있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아쇠 손가락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의 손바닥을 자세히 만져보면 의외로 이 두피트렌 병이 자주 발견됩니다. 제가 주로 발견하는 환자는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서 펴지지 않는 아주 3단계, 4단계 이런 게 아니고 줄이 살짝 만져지는 1단계 정도의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환자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하면 그때서야 줄 같은 것이 느껴진다. 예전에 이렇게 손이 쭉 뒤로 펴졌었는데 이렇게 손이 안 펴지고 약간 굽은 것이 나이 들어서 늙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득케르뱅 병은요, 손목의 이 엄지 쪽 힘줄이 잘 움직이지 못해서, 즉 엄지 쪽 힘줄이 통과하는 그 터널에서 걸려서 염증이 생기고 붓고 아픈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엄지를 이렇게 안쪽으로 접거나 손목을 특히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꺾으면 여기가 굉장히 아픕니다. 아기를 자주 앉는 사람,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 손목을 반복해서 쓰는 사람에게 더 자주 옵니다. 이 네 가지 병이 한 사람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가지가 겹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이 병 중에 한 가지를 진단받았다면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손저림으로 왔는데 손바닥과 엄지손가락까지 살펴보는 것이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보나 의아할 수 있지만 함께 동반하기 쉬운 병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절차인 거죠. 이 병들이 같이 오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손목 터널 증후군, 득케르뱅 병, 이 세 가지는 발생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듀피트렌 병은 원인이 좀 다르지만 이상하게 동반되긴 합니다. 이 세 가지 병의 공통 원리는 힘줄이 두꺼워지고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붓는 겁니다. 힘줄이 붓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관절염과 비슷한 흐름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힘줄염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방아쇠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 두꺼워지고 힘줄막이 부으면
손바닥 쪽 이 손가락 뿌리에 있는 이 고리 터널에서 걸립니다. 이 고리를 A1 활차라고 합니다. 두꺼워진 힘줄이 이 고리를 매끄럽게 지나가지 못해서 딸깍거리게 되고, 심해지면 구부린 채 이렇게 잠겨서 펴지지 않다가 튕기면서 펴지거나 아니면 잡아 뜯어야 이렇게 펴지기도 합니다. 힘줄이 뚱뚱해져서 터널을 통과 못하는 거죠. 손목 터널 증후군도 같은 원리입니다.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들은요, 손목을 지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가는데, 손바닥 쪽에서 보면 이렇게 힘줄이 모여서 손목 터널로 지나서 팔뚝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힘줄들이 모여서 지나가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손목 터널입니다. 이 터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안으로 힘줄이 이렇게 9개가 지나가게 되고, 이 사이로 정중신경이 하나 같이 지나갑니다. 신경이 하나 같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힘줄이 두꺼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힘줄이 두꺼워지고 부으면 당연히 이 손목 터널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압력이 올라가면, 즉 힘줄이 뚱뚱해져서 압력이 올라가면 가장 약한 것이 짓눌리는데, 힘줄은 단단하고 신경은 부드럽기 때문에 결국 이 신경이 납작하게 눌리게 됩니다. 이게 정중신경인데, 그래서 이 신경이 담당하는 엄지, 검지, 중지와 약지의 절반이 저리거나 무감각하게 되고,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이 엄지에서는 이렇게 손을 접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밤에는 증상이 더 심해지고, 왜냐면 손목을 움직이지 않으면요 압력이 더 올라가거든요. 득헤르뱅병도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방아쇠 손가락,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득헤르뱅병은 원리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엄지 쪽, 이 엄지 쪽 이 힘줄이 붓고 두꺼워져서 터널에서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매끄럽고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해서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쓸리다가 힘줄이 절반 정도 끊어지다가 점점 더 심해지면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래에서 진찰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보면 힘줄이 절반 정도 끊어진 분들도 있고, 일부 틀어진 분들은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병을 보면 힘줄이 두꺼워지고 힘줄막이 더 부어서, 이것이 힘줄이 손가락 뿌리에서 걸리면 방아쇠 손가락, 손목 가운데에서 이렇게 눌리고 걸리어서 신경을 누르면 손목 터널 증후군, 이 손목의 엄지 쪽에서 걸리면 득헤르뱅병입니다. 힘줄이 두꺼워지고 힘줄막이 붙는 체질을 가진 손에서 부위만 달라질 뿐 같은 일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아쇠 손가락, 손목 터널 증후군, 득헤르뱅병이 동시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라도 꼭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셋 다 심한 경우가 있어요. 듀피트렌 병은요, 좀 다릅니다. 이게 힘줄이 단순히 두꺼워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듀피트렌 병은 손바닥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막이 있습니다. 이 근막에 있는 콜라겐이 과도하게 특정 부위에 쌓여서 손바닥의 근막이 밧줄처럼 두꺼워지는 병입니다. 힘줄이나 힘줄막이 아니라 얇은 근막이 두꺼워져서 이렇게 힘줄처럼 밧줄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병과는 발생 기전이 다르지만, 진행되면 두꺼워진 근막이 손가락을 잡아당겨서 마치 힘줄이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원인이 다른데도 진료할 때 보면 방아쇠 손가락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에게 듀피트렌 병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왜 같이 오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경향은 논문에서 통계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동반되는 경향이 뚜렷해서 한쪽이 진단되면 다른 쪽도 살펴보고 있는 편입니다. 저도. 이 네 가지 병 모두 체질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을 별로 쓰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비슷한 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한 사람에게 여러 손가락에 생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타고난 손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과 손목 터널 증후군이 따로 있을 때와
같이 있을 때는 손 기능이 떨어지는 정도가 좀 다릅니다. 같이 있을 때가 훨씬 더 불편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만 있을 때는 손이 저리고 밤에 깨도 손가락은 잘 움직입니다. 방아쇠 손가락만 있을 때는 손가락이 이렇게 걸리는 경우는 있지만 손의 감각과 힘은 멀쩡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증상이 그대로 합쳐져서 증폭됩니다. 좀 난감한 경우가 많겠죠. 손가락은 딸깍거리지, 그리고 잘 구부러지도 펴지지도 않는데 손까지 저리고 힘도 빠진다. 그러면은 단추를 채우거나 동전을 잡는 세밀한 동작은 물론 일상생활도 어려워지고 뚜껑 따기도 어려워지고 생활까지 다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질환이 같이 있는 환자가 외래 오면 손을 거의 쓰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환 하나 있을 때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둘이 겹치면서 일상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수술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보조기나 주사로는 한쪽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힐 수도 있지만 두 질환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손목 쪽이 좋아지는 동안 손가락 쪽이 더 심해지거나 반대로 흘러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치료를 계속 받는데도 손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죠. 방아쇠 손가락과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같이 진행 중이라면 한쪽씩 비수술 치료로 끌고 가기보다 함께 평가하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수술을 받는 게 나을지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방아쇠 손가락과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같이 있을 때 수술을 한 번에 할지 따로 할지는 당연하겠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동시 수술이 유리한 경우입니다. 두 부위 모두 비수술 치료로 회복이 어려운 단계, 즉 심한 단계라면 둘 다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면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자꾸 잠기거나 아예 구부러지지가 않고 손목 터널 증후군의 신경전도 검사가 중기 이상 혹은 말기로 나온다면 두 부위 모두 수술이 시급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거죠. 회복 기간을 한 번으로 줄이고 싶다면, 이거 환자 마음이죠. 환자가 그런 걸 원한다면 동시 수술이 낫습니다. 두 번에 나누면 회복 기간도 두 번 오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을 회복하는 동안 다른 쪽 증상이 더 심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일에 빨리 복귀해야 되는 분, 또 손을 못 쓰는 기간이 짧아야 하는 분에게 특히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 수술은요, 기본적으로 방아쇠 손가락이나 듀피트렘병, 드케르뱅병 이런 것들이 부분 마취로 진행됩니다. 모두 부분 마취로 다 가능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도요. 다만 손목 터널 증후군과 득케르뱅병은 수술 부위가 이 손목까지 올라가는 면이 있고요. 또 피가 나면 구조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혈대를 팔에 감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분 마취를 해서 수술 시에 통증은 없을 수 있지만 이 지혈대를 차면요, 수술하는 동안에 수술이 짧아도 한 15분, 20분 정도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저리고 불편해서 부분 마취만으로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과 득케르뱅병은 웬만하면 수면 마취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동시 수술이 더 타당해집니다. 왜냐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득케르뱅병 때문에 어차피 그 수술할 때는 수면 마취를 하잖아요. 그 김에 같은 손가락에 있는 방아쇠 손가락이나 두피트렘 병을 같이 한다면 환자에게 고통 없이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취도 한 번, 수술실도 한 번밖에 안 가고, 그리고 검사와 입원도 한 번이면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부담으로 두세 부위, 어쩌면 더 많은 부위를 한꺼번에, 손가락이 많이 문제가 있다면요, 여러 손가락 하게 되면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해결하게 되는 거죠. 득케르뱅병이나 듀페트렘병이 같이 있을 때도 동시 수술이 유리한 경우가 많죠. 득케르뱅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서 방아쇠 손가락이나 듀피트렘병까지 수술 단계라면 어차피 수면 마취를 하고 여러 손가락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듀피트렘병이 손바닥에 줄만 살짝 만져지는 초기 단계라면 굳이 같이 수술하진 않습니다.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단계가 아니라면 경과를 보면서 기다리는 편이 좀 나을 수가 있죠. 한 이 정도 구부러지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한 30도, 40도 정도 되거든요. 45도까지는 안 되고 이 정도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때는 수술을 같이 하는 게 낫습니다. 따로 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죠. 한 부위는 분명한 수술 단계인데 다른 부위는 비수술 치료할 단계이다 그러면 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하고 방아쇠 손가락은 아직 딸깍거리지도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손목 터널 증후군만 해야 되고, 이때는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동시 수술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도 있습니다. "아 전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를 해도 환자분은 "아 나 같이 하면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따로 하고 방아쇠 손가락 따로 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환자의 의향을 따라서 한 부위씩 나눠서 진행하면 되죠.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방아쇠 손가락이 훨씬 더 작은 하키나이프로 제가 하니까요, 절개 없이.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했는데, 해 보니 계속해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이제는 방아쇠 손가락보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경과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따로 방아쇠 손가락 따로 했던 분은 "아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수월할 줄 알았으면 그냥 같이 할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듀피트렌 병, 손가락이 구부러진 듀피트렌 병을 같이 수술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 듀피트렌 병, 손목 터널 증후군, 득케르행 병이 의외로 같이 이게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같이 수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시고 좀 뭐랄까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털보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